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렌 버핏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91세 정도? 그러니까 1930년대 태어나신 분인데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좀 동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워렌 버핏이고요. 가운데가 장남인 하월드 그레이엄 버핏이고요. 오른쪽이 손자인 하월드 워렌 버핏이에요. 사진에서 보면은 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먹어 보이기도 하고 아들이 노안인지 아버지가 동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잘 저는 헷갈리기도 해요. 네브래스카 오마하 출신이고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 되십니다. 별명은 오마하의 연인. 그리고 별명이 이렇게 된 것은 오마하에서 평생을 살았고요. 몇몇 이웃들한테 장기 투자를 제시하셨는데 그 장기 투자가 대부분 대박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명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유복한 집안이 아니었나라는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라는 게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를 바로 이렇게 할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집안이 조금 부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집안이 부유했어요. 아버지가 주식 중개인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공화당의 의원까지 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막 요 정도까지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돈이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서 본인이 불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가난하지만 알뜰살뜰 잘 저축해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돈이라는 게 당장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내일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집안에 돈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버핏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극히 소수죠. 예전에 한번 버핏과 뭐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경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5억이었나 10억이었나 막 이 정도의 낙찰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뭐 만날 수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하늘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핏이라는 사람은 돈을 불리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는 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한때는 최고다, 1등이다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에 들어갑니다.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을 해봐도 오마하라는 도시는 사실은 백인들이 70% 이상 살고 있는 도시고요. 인종차별이 좀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도시예요. 치안도 사실 미국이 치안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보다 치안이 오히려 오마하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실 오마하면 그래도 좀 부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수익률이 좋은 펀드 매니저를 가지고 한국의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버핏을 가만히 보면 펀드 매니저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펀드 매니저라기보다는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경영자 정도로 여겨지거든요. 왜냐면은 버핏은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받는 그런 펀드 매니저의 이미지는 아니고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를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라기보다는 사실은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가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회사는요. 버핏이 창업한 회사는 아니고요. 인수한 회사예요. 근데 인수를 하게 된 계기가 조금 독특해요. 1962년에요. 섬유회사였던, 그러니까 이게 투자회사가 아니에요.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다음에 투자회사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기잖아요. 섬유회사. 그러니까 뭐 옷이라든지 뭐 양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한 다음에 갑자기 뭐 투자회사 쪽으로 바꿨다는 거는 사실은 이 회사가 필요해서 인수했다기보다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조금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버핏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1962년 당시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 시베리 스탠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이 버핏이 가진 주식을
주식당 11.5달러에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구두로 합의를 해놓고서 막상 나중에 이제 서류를 보내서 정식으로 인수를 하겠다는 금액은 11.375달러. 그러니까 한 주당 12.5센트씩 깎으려고 한 거죠. 실제로는 뭐 이 금액에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계약서상에서는 조금 더 내려간 금액에 이제 써 있었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렇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한 회사를 인수한다고 했었을 때 그 인수하는 금액은 사실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져와야지 그게 인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금액이 합쳐지면 사실은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썼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버핏은 상당히 화가 났었나 봐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서 스탠튼을 쫓아내버려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학원이다 보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다 보면은 생각외로 짜잘한 거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학원 선생님이 이제 나가는 상황이에요. 나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월급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조금 주시는 거죠. 다닐 때는 제대로 줍니다. 조금 주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나가면서 따지면은 주면 되는 거고, 안 따지면은 그 10만 원이나 20만 원은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금액일 수는 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고, 사실 이동이 잦다고 하면 그 모임에 상당히 원장님 입장에서 좀 커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보았고, 이렇게 해주겠다, 뭐 너에게 이 정도를 해서 주겠다라고 하지만 뒤에서 조금 막상 해주실 때는 말로만 그렇고 조금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비율을 뭐 몇 퍼센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럼 당연히 저는 그 몇 퍼센트를 생각하고서 들어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뭐 중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고 걸쳐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고등학생도 가르치고 중학생도 가르치고. 근데 그랬을 때 고등학생만 약속된 금액을 주고 중학생은 비율을 깎아서 주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서 따지죠. 아니 약속된 금액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지면, 원장님은 그거 고등학생 얘기, 네가 고등학생 가르치기로 한 거니까 고등학생 얘기한 건데 중학생은 내가 미처 얘기를 안 했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때서야 부랴부랴 해결하시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 말이 미안한 거지 모르려고 했을 리는 사실 제가 볼 땐 절대 없거든요. 일부러 그러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따지면 그냥 가져가시려고. 또 제가 당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지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약속 시간을 잘 못 지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각권을 잡아서 줘야 될 월급을 반을 잘라서 안 주고 2달, 3달 감봉하는 거를 옆에서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방학 때라서 강사 입장에서는 좀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시즌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반을 홀라당 본인이 가져가시고, 사실은 지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급의 반을 본인이 한두 달치를 가져가신다는 건 사실은 좀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일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생각외로 조금씩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도 사실은 조금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약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구두로 약속된 금액과는 다른 금액을 제시를 했던 건데, 버핏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건 이 회사 자체를 그냥 통째로 인수를 해버립니다.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요.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난다고 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당장 월급 받아서 그 다음날 생활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날 먹을 거 생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사실은 싸우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참다 결국에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건데, 돈이 많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부럽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사실은 버핏은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요
섬유회사 하잖아요. 이거를 보험업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 보험업이라는 걸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뭐 어떤 돈을, 미래에 네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해 주겠다 하고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보험이다 그러면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금액을 내고서 만약에 차 사고가 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먼 미래에 나갈 돈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버핏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다가 재투자한 거예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출을 받아요. 어디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대출을 가지고서 투자를 한 건데, 이 대출금에는 사실은 이자는 없는 대출인 거죠.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서 먼 미래에 다시 주기는 하지만 중간에 뭐 이자가 붙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보험업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현금을 이자 없이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말이 쉬워요. 왜냐면 잘못 투자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인생 날아가는 거 진짜 한 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돈을 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열심히 앉아서 월급만 받아서 부자가 되겠다. 물론 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으시면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쉽지 않아 보여서요. 받는 돈은 항상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회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서요. 저도 주식을 몇 번 해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시도를 했지만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찍으면 항상 좀 망해요. 그러니까 사는 거를 생각해 놓고서 일정 기간 동안 좀 봤어요. 내가 이걸 샀을 때 사고 싶은 종목을 이렇게 고르는 거죠. 이렇게 골라놓고서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떨어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다가는 조금 손대는 게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하고 있진 않고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코스피가 한 1400선까지 떨어졌거든요. 보통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사러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보통 V자로 반등하니까 이 저점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 저점에서 사면 오르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병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이 V자를 탔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좀 심했거든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V자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가는 다시 밑에 지점에서 잡아야 되겠다, 그때 투자를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V자 반등이었어요. 1400 찍고서 바로 다시 올라가서 2000 넘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항상 빨리 변해요. 그래서 그걸 맞추고서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상당히 망설여지게 되고 관심은 있지만 좀 보게 되기는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워렌 버핏이 이런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투자하는 방법은 장기 투자예요. 이렇게 구간에서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괜찮은 기업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오랜 시간 이렇게 봐서 이 기업이 성공하고 잘 될 것 같다 하면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나는 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 하면 첫 번째가 이 장기 투자 개념인데,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사실은 조금 잘 봐야 되는 건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잘 될지 어떨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서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잘 안 된다고 해도 결국에 돈을 벌 수 있다면 기다리면 언젠간 잘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잘 될 거니까요. 그렇다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라고 해서 기다려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장만큼은 사실은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이런 장기 투자와 믿음의 투자라고 해야 되나? 한 군데다가 많이 넣으면서 오랫동안 1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